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주말 내내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셔야 되니까 한국은 조금 나은가 모르겠는데 미국은 정말 할 게 없어요. 간단하게는 뭐 식당들도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외식도 못 하는 거고, 남자분들 같으면 술 마실 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할 것도 없는데 다 같이 좀 똑똑해져 보자. 좀 똑똑해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부거리를 하나 준비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통계를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통계를 보게 되면 국가마다 사망률 차이가 많이 나죠. 이탈리아는 거의 10% 넘고, 이란이나 스페인은 7%, 대한민국이랑 미국은 1.5%대, 1.7%, 독일은 0.5%. 왜 그럴까요? 방역을 못해서 이런가요? 방역을 못한 거라면 질병이 확산돼서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겠죠. 그건 알겠는데, 그 중에 죽고 살고 이 사망률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의료 수준이 달라서?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몇 명이나 테스트를 받았느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양로병원에서 81명이 감염됐는데 그 중에 34명이 죽었어요. 이런 경우엔 치명률이 42%인 거예요. 난리가 났었죠. 근데 전체 워싱턴주를 검사를 확대했더니 당연히 그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접하는 사망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치명률, 치사율 다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Case Fatality Rate이라 그래서 약자로 CFR, 이 숫자가 사망률 통계에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사망자 숫자를 전체 확진자 숫자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퍼센테지로 표기를 해요. 우리가 이해하는 그대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체 확진자가 100명일 때 10명이 사망을 했으면 100 나누기 10은 0.1,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10%의 사망률이 되는 거죠. 100명 중에 10명 죽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확진자 숫자는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테스트를 했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숫자라고요. 보니까 중국은 테스트를 멈춘 것 같고, 일본은 처음부터 테스트를 안 한 것 같고, 미국은 본격적인 테스트를 시작하면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이탈리아를 따라잡고 탑으로 올라간 거죠. 빠른 속도로 감염이 확산된 게 아니라 빠른 속도로 테스트를 시작한 거예요. 뒤늦게.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미 감염되어 있었다. 이게 중론이죠. 근데 자, 이게 뭐가 문제냐. 확진자 숫자라고 하는 거는 실제 감염자 숫자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확진자 숫자를 가지고 사망률을 계산해내는 거는 거의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무의미하다 그러냐.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전혀 아니고요. 혼선과 공포감만 초래합니다. 피해가 더 커요. 이미 상황이 그렇게 됐죠. 우리가 정말로 알고 싶은 거는 Infection Fatality Rate이라는 거예요. 인펙션이 감염이죠. 이 숫자는 전체 감염자 중에서 사망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알고 싶은 거라고요. 왜냐하면 감염이 되었는데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라 그러죠. 10%에서 20%, 어쩌면 그 이상이 무증상 감염일 거라고 관측이 있는데, 이 무증상이라서 무서운 게 아니라 무증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요. 라이노 바이러스도 원래 그래요. 다들 상기도 감염, 그냥 감기를 일으키던 애들인데 콧구멍 뒤에 목구멍 뒤에 겨울 내내 뭉티기로 자리 잡고 살고 있어요. 우리 몸의 바이러스 숫자가 박테리아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이 감염이 된 전체 인구 중에서 경미한 증상이 있는 사람도 있고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몇 명이 죽는지를 알아야 이번 코비드 19을 내가 정말로 두려워할 건지 말 건지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코비드 19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얻게 되는 그 감염병의 이름이고요. 쉽게 말하면 감기, 폐렴 이름인 거죠. 이 코비드 19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이름은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코로나 바이러스 2, 중증 급성 호흡기 신드롬 코로나 바이러스 2. 기네요. 줄여서 SARS-CoV-2. 예전에 2003년에 유행했던 그 사스가 맞습니다. 맨 뒤에 이자 숫자 2를 붙인 거는 2탄이란 뜻이죠. 시즌 2. 근데 여담인데 2003년 사스 유행 때 전 세계에서 사망자가 774명이 나왔는데 한국은 0명이었어요. 그래서 사스 퇴치 모범국에 속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좀 강한 면모를 보여주네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코비드 19의 질병 확진을 받은 확진자 숫자보다는 이 SARS-CoV-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숫자에 비해서 몇 명이 죽었는가를 보여주는 감염자 대비 사망률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실제 감염자 숫자를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전 국민을 테스트하지 않는 이상.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한테 또 다른 숫자가 있는데 crude mortality rate이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한국말로 조사망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얼른 와닿지가 않아요. 저는 뭐 또 조씨야? 뭐 이런 느낌만 들고 어쨌든 조사망률. 네, 이 crude mortality rate 전체 인구 중에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0명인데 한 명이 죽으면 1%잖아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이 감염됐건 50명이 감염됐건 그런 거 우린 상관 안 하고 그냥 이 죽은 사람만 비교하는 거예요. 전체 인구에서. 자, 그래서 가끔 이 크루드 몰탈리티 레이트를 사망률이랑 혼돈해서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더라고요. 기사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스페인 독감 2,500만 명에서 최대 5천만 명이 죽었다고 보는데 5천만 명이면은 당시 그 전 세계 인구의 2.7%였어요. 그러니까 2.7%는 크루드 몰탈리티 레이트인 건데 이걸 그냥 사망률이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 표기한 거죠. 전 세계 인구 모두가 스페인 독감에 걸렸던 게 아니니까. 그 스페인 독감률의 치명률, 사망률이라는 거는 2.7%보다는 훨씬 더 높았던 거겠죠. 자, 그런데 이 크루드 몰탈리티 레이트는 100을 곱해서 퍼센트지로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히 뭐 인구 10만 명당 몇 명, 아니면 인구 1000명당 몇 명이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통계 한번 볼게요.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일단 2020년 3월 30일 기준이에요. 먼저 미국의 데이터입니다. 사망률 케이스 페이탈리티 레이트 지금까지 확진자 수가 15만 9,689명. 감염자는 모르고 확진자입니다. 그중에 사망자가 2,951명. 이 숫자를 나누면은 1.85% 사망률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보는 통계예요. 독감보다 치명률이 10배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UCLA 감염내과 오토양 박사는 실제 감염자 수는 확진자보다 10배 이상 많을 거라 그랬어요. 존스 홉킨스의 마리 마카리 교수는 이미 미국인 50만 명 이상이 감염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아주 초기에 감염자 한 1,600명 나왔을 때 발표한 거고 80%가 경미하거나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확진자 1명당 실제로는 25명 아니면 50명의 추가 감염자가 있다고 봤던 거예요. 이 감염자 숫자가 많아질수록 사망률은 낮아지는 거죠. UCLA 오토양 박사 주장처럼 만약 10배 이상 감염자가 있다면 사망률은 0.18로 내려갑니다. 독감이랑 비슷한 수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면서 통계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조사망률, 크루드 몰탈리티 레이트 이걸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코비드 19의 사망자가 2,951명, 미국 인구 3억 3천만 명으로 나누면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0.9명이 되는 거죠. 근데 작년에 2018년, 2019년도 미국에서 독감 사망자 수 6만 2천 명, 이 크루드 모탈리티 레이트는 인구 10만 명당 18.5명. 그 전해에 2017년, 18년도 독감이 기승을 부렸던 해인데 79,400명이 독감 폐렴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때도 온 나라가 지금처럼 셧다운되지 않고 잘만 돌아갔는데 그때 크루드 몰탈리티 레이트는 인구 10만 명당 24명.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0.9명. 27배, 27배인 거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 상승세도 가파르고 숫자가 더 증가할 수는 있죠. 근데 자꾸 보면은 언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랑 독감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그럼 뭐랑 비교할 건데 그럼? 뭐가 그렇게 짜증나는 거냐고요? 자꾸 비교하니까. 계속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2019년 20년에 이번 독감 시즌에 미국 CDC 질병통제센터의 관측에 따르면 3,800만 명에서 5,400만 명의 독감 환자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40만 명, 73만 명은 입원을 할 거고 2만 4천 명에서 6만 2천 명까지 사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최대치로만 잡아볼게요. 최악의 경우로.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최대치로 잡냐고 그러실 텐데 이 정도 숫자가 나와도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받아들이고 나라 전체를 셧다운하지 않으니까 우리들도 받아들이고 살았으니까. 자, 그래서 최대 5,400만 명 감염자에서 한 6만 2천 명이 사망을 한다 그러면 크루드 몰탈리티 레이트는 인구 10만 명당 18.7명. 전년도랑 비슷한 숫자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러고 살고 있다고요.
하루에 몇 명씩 죽나 비교해볼까요? 2018년 독감 통계로 한 해의 독감으로 79,500명이 사망했어요.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217명 꼴입니다. 그런데 독감이 1년 내내 가는 게 아니라 가을이랑 겨울철이 플루 시즌이라고 하니까 그 6개월 안에 사망자가 거의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가 실제로는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니까 하루 사망자가 6개월 동안 435명 하루에 매일 사망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온 나라를 셧다운하지 않고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루 독감 사망자 435명. 이제 코비드-19을 볼게요. 확진자 사망자 둘 다 속출하고 있어서 그래프를 보면 엄청 두렵지만 계속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일단 오늘 아침에 미국 사망자 2,951명, 첫 사망자가 나온 게 3월 11일이었어요. 그렇다고 믿고 있는 거죠. 일단 보고된 바에 의하면 오늘이 미국 시간으로 3월 30일이니까 3월 11일부터 30일까지 총 19일입니다. 19일 동안 나온 사망자예요. 전체 사망자를 19일로 나눠야죠. 그래야 이 치명률이 높은 무시무시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일 사망자 수를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2,951명 나누기 19일 하면 하루에 155명. 독감이 3배 더 높습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말하는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일 사망자 숫자예요.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지금. 독감으로 435명씩 매일 죽을 때도 멀쩡하게 잘 살다가 왜 전 세계 경제를 망치려고 드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에 비하면 35% 정도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미국의 의사들한테 배포한 가이드라인이에요. NVSS라고 사망률 통계를 내기 위한 시스템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과 관련하여 여기 읽어보면 이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에 있는데 더 디테일하고 포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은 의심이 되는 모든 건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기록할 것. 강조한다고 돼 있어요. 강조하는데 모든 의심 증상이 있었다면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 진단서에 기록할 것. 이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가정하라는 거예요. 열이 좀 낮거나 폐렴 증상이 있거나 전부 코비드-19으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코모비디티라 그래가지고 동시 이환 증상, 다른 기저질환이 있건 뭐 있건 항암 치료를 하다가 사망을 하건 말건 코로나 확진자면 사망진단서에는 무조건 다 코비드-19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근데 CDC가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신종플루 때도 비슷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진단키트가 없었으니까 증상만으로 의심이 되면 신종플루로 리포트를 하라고. 그 당시에는 신종플루 케이스가 너무 안 나왔거든요. CDC가 발표했던 거거나 언론에서 막 우려를 표명했던 거에 비해서 확진자가 안 나오니까 나중에는 전부 신종플루로 보고하라. 일선에서 지금 프랙티스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다시 이탈리아로 비교해 볼게요.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는데 11,000명이 넘었죠. 이탈리아 인구가 6천만 명. 크루드 몰탈리티 레이트는 인구 10만 명당 19명. 높죠. 미국의 독감이랑 맞먹는 수준인데 이탈리아는 독감 사망자가 연간 23,000명입니다. 평균적으로. 독감의 크루드 몰탈리티 레이트는 10만 명당 38명이에요. 2배에 가깝죠. 이탈리아가 유럽의 최고령국이고 워낙 호흡기 질환 사망률이 쭉 높아왔던 나라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쏟아져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포함한 이탈리아의 전체 사망자가 아직까지는 평년치에서 크게 높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한계 범위 안에 있어요. 한국 볼까요? 158명이 사망했죠. 인구 10만 명당 0.3명이 사망하는 꼴이에요. 독감으로 매년 200만 명까지도 감염된다고 보는데 지금 코비드-19 확진자가 9,600명. 이것도 비교가 안 되죠. 독감 사망자 수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기준으로는 2,370명. 평균 매년 2,370명. 그런데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인 서울대학교의 오명동 교수님 같은 경우는 5,000명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독감의 크루드 몰탈리티 레이트는 인구 10만 명당 5명에서 10명 사이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0.3명. 자, 코로나 바이러스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별거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조심하면 좋죠.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손 잘 씻어야죠. 그런데 지금 빈대 잡는다고 초과상관 다 태우고 있는데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의 질병통제센터 CDC가 주도하는 거죠. 독감이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이유는 과도한 공포심 때문에 개개인은 똑똑할지 몰라도 이 군중은 바보라면서요. 군중 심리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고 그거를 원하는 세력이 있는데도 그거를 막아서지 못하는 거고
빌붙어서 동조하는 멍청이들까지 있는 거라고요. 주류 언론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서도 뭐 시뮬레이션 결과 사망자 6,500만 명 나올 것이다. 최신 연구 결과 4천만 명 사망.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나 올리고 있고 후원해달라고 은행 계좌나 올려놓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공포를 먹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게 조회수가 됐든 뭐 광고비가 됐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라고 자꾸 주문을 거는 듯한 이 CDC 같은 보건당국이 강조하는 것은 uncertainty,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신종이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처음 보는 애라서 무섭다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매년 돌아오는 독감이랑은 우리 잘 아는 사이인데 이런 거고요. 물론 독감도 변종이 되면 신종플루라고 해서 우리가 가끔은 무서워하지만 2009년의 신종플루는 기존 플루보다도 더 온순했죠.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과잉 대응으로 경제를 망치는 게 옳은가 이런 화두를 던지면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경제가 중요하냐고 역정을 내면서 단순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질병을 앞에 두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분열을 조장하냐고 역정 내시는 거죠.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않고 주식시장이 중요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시한 통계들이 와닿지 않으시다면 이 통계도 보고 판단하세요. 미국에서는 이미 락다운이 시작됐죠. 스테이 홈 오르든 락다운이든 뭐 별거 아니고 강제성이 없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더예요. 어기면은 공권력으로 연행하고 처벌하고 다 가능한 오더라고요. 미국에 살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자기가 마켓 가고 할 거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의 이 명령은 미국인들이 다 받아들여요.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이 대재앙이라고 믿고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28만 건이 접수가 됐어요. 328명 일자리가 날아간 거예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2배 더 많은 숫자예요. 지금까지 제일 높았던 게 1982년 10월 달에 69만 5천 명이었어요. 비교가 안 되죠. 실업수당은 경제 상태를 진단하는 가장 빠른 지표입니다. 연준에서 양적 완화하고 뭐 제로금리 해봐야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제로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이지 부채만 늘어나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 말만 들어야 할 것 같죠. 경제학자들 말도 귀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경제학자 터비 라저스가 이 정책을 수립하는 미국 의사들한테 제시한 연구들이에요. 실업률이 1%가 오르면 사망률이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국의 임퍼리얼 칼리지 런던이나 미국의 CDC에서 인용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모델이 어떻게 확진자랑 사망자만을 놓고 경제 피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더 많은 희생자들을 고려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1976년에 미국 의회에 이 리포트가 보고가 됐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퍼블릭 헬스 공공의료 하비 브레너 박사의 리포트예요. 실업률이 1% 오를 때마다 사망자 수가 3만 6천 명 증가한다. 그 여파가 나타나는데 5년 정도의 레깅, 지연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경제지표 특성상 느리게 반영이 되는 건데 확실한 상관관계를 그리면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사망 원인 중에 50%가 심장마비로 제일 많았어요. 심장마비 사망은 스트레스라는 거죠. 자, 대부분이 상실감, 절망감에 의한 사망인데 알코올 중독, 우울증, 약물 중독, 자살, 그리고 살인 이런 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신과 질환 치료를 받거나 정신병원에 입원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건강 지표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 리포트 이후에 이 지수들이 계속 연구가 됐는데 지금은 50년 넘게 쌓인 데이터들이에요.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논문이 42편이 넘고 계속 일정한 결과를 나타내요. 실업률 증가가 사망률 증가를 가져온다. 이 닥터 브레너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미국 인구가 2억이 좀 넘을 때예요. 지금 3억 3천 명. 그때보다 60% 증가했어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실업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추가 사망자가 5만 8천 명씩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룸버그 통신을 보면 미국의 실업률 3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죠. 미국 경제가 멈췄습니다. 총 생산의 50%가 감소했어요. 택시기사들, 식당 종업원들, 노동자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밥줄이 그냥 끊어진 거예요. 확진자 15만 명 나오는 동안에 300만 명이 넘게 일자리를 잃었다고요. 딸린 가족들을 생각해보세요. 가정이 망가지죠. 부부싸움 많아지고 이혼하고 청소년들 방황하고. 그런데 지금 이 사태를 5월 말 6월까지 끌고 가겠다? 아니 무슨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다 괜찮은 거예요? 바이러스는 예측 모델이에요. 예상이라고요. 예상. 지금 경제 위기는 현실입니다.
이미 닥친 거예요. 그런데 영국 왕실 국립대 아니면 미국의 CDC에서는 바이러스 모델만 들여다보면서 다른 모델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못마땅한 게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는 벌벌 떨면서 당뇨 고혈압에 인한 사망, 연간 수억 명이 심장마비 뇌졸중으로 죽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의사만 그런 게 아니라 환자들 모두 다 그래요. 당뇨도 전염병이라고요. 부모가 자식한테 입맛을 전해주는 거고 아무렇게나 먹고 살아도 되는 이 사회 분위기, 오히려 생협도 아니고 유기농 찾아서 먹으면 유난 떤다고 비아냥거리는 이런 비정상적인 분위기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전염돼 있습니다. 확산돼 있다고. 심장마비 환자가 늘어난다고 패스트푸드 식당을 영업정지시키지 않잖아요. 제가 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판단이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공포감에 빠진 사람은 올바른 결정,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건 확실합니다. 이성적인 결정들이 필요할 때예요.